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디오 글로리아 기초화학 수학 시간입니다. Mathematics for Physical Chemistry 도널드 맥거리 책으로 이제 강의하고 있습니다. 챕터 13 제13장 벡터에 대해서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벡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14장은 일단 학생들 대부분은 벡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깊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건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값이란 뜻이죠. 근데 이것은 매그니튜드, 값이 있고 크기가 있고 방향성이 있는, 방향을 가진 크기와 방향으로 정의되는 값, 그것이 벡터입니다. 그래서 벡터도 이제 값이니까 연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곱하기나 더하기 빼기는 일단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곱하기는 벡터 곱은 이제 정의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살펴보겠고, 일단 addition하고 subtraction,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commutative예요. commutative하다는 뜻은 뭐냐면 벡터 u 더하기 벡터 v는 벡터 v 더하기 벡터 u, 이거 바꿔도 된다는 게 순서를. 그것이 커뮤테이티브한 거고, 다음에 뺄셈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 벡터 u 마이너스 빼기 벡터 v 했을 때는 사실은 벡터 u v의 방향을 바꾸고 마이너스 를 붙이고 한 벡터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벡터를 만들어서 더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벡터의 뺄셈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거 뭐라고 배웠어요? 평행사변형 법칙이라고 그랬나요? 트래페조이덜 메소드라고 하는데, 벡터 u하고, 그럼 벡터 u에다가 벡터 u의 끝점에다가 벡터 v의 끝점에다가 벡터 u를 갖다 놔서 벡터 u 더하기 벡터 v가 여기 시작해서 끝점까지, 여기 시작해서 끝점까지, 그러면 먼저 벡터에서 시점에서 나중 벡터의 끝까지 하는 것으로써 이 합이, 벡터의 합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이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역으로 벡터 u에다가 벡터 v를 갖다 놓고 더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뺄셈을 하게 되면 벡터 v를 마이너스 벡터로 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쪽 방향으로 한 거하고 벡터 u가 여기 있었으니까 그거하고 합 벡터가 이 벡터 u에서 벡터 v를 뺀 것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유니트 벡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벡터 하면 지금 여기서는 x축 있고 y축 있어서 이제 2차원이죠. 근데 3차원 보통 우리 생각하잖아요. 뭐 공간이 3차원이니까 그때는 x축, y축, g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각각 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각각 축에 대해서 보통 시스템을 생각하는데 x축, y축, g축 이렇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고 했냐면 직교좌표 또는 카테이션, CARTESIAN, 카테이션 코오디네이트라고 하는데, 카테이션 좌표라고 하는데 오른손 법칙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돌아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y축에서 그러니까 x축에서 시작해서 y축, xyz 순서로 가니까 x축에서 시작해서 y축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했을 때 엄지 방향, 손을 넣으면, 오른손을 넣으면 엄지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xyz가 이런 방향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나요? 하여간 이 right-handed coordinate system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손 좌표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런 xyz 카테이션 코오디네이트에서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 g 방향으로 값이 1인 유니트인 그런 벡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니트 벡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거를 IJK, 그리고 이렇게 볼드라고 그러죠. 이거 진하게 표시하는 거, 보통 위에다가 위에 이런 화살표를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벡터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폰트가 잘 넣기가 어려워요. 이거 오버스트라이크 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이렇게 조그만 화살표를 표시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볼드로 진하게 표시를 해서 벡터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다 그렇게, 이게 다 벡터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다 벡터라는 뜻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레이저 포인터를 놓고서 얘기하면, 그러면 U란 벡터가 있었어요. 그럼 U란 벡터가 있으면은 뭐 이건 사실 2차원이긴 한데 X축으로 올 만큼, Y축으로 올 만큼, 또 이제 G축으로 올 만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뭐 X축으로 간 만큼을, 즉 X좌표, 이것의 끝점에 대한 U는 여기 있었겠지만 끝점에 대한 X좌표, 끝점에 대한 Y좌표, 그 다음에 끝점에 대한 G좌표를 해서 UX, UI, UG 그 점에 X좌표, Y좌표, G좌표 이거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UX, UI, UG라고 했고, 그 X방향, X좌표에다가 X 유니트 벡터, Y좌표에다가 J 유니트 벡터, G좌표에다가 K 유니트 벡터를 곱해서 합벡터로 쳐준 것이 그 벡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벡터 U를 나타내는 방법이 UXI, UIJ, UGK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UX, UI, UZ를 우리가 좌표인데 컴포넌트, 벡터 X방향 컴포넌트, Y방향 컴포넌트, G방향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벡터 합, 벡터 차는 각각의 컴포넌트의 합과 차로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U 플러스 V는 UX 플러스 VX의 I, 그리고 UI 플러스 VY의 I, 그리고 UG 플러스 VG의 K,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발음을 그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런 벡터가, 유니트 벡터가 X방향으로, Y방향으로, G방향으로 된 것을 IJK라고 해서 각 성분들의 합 또는 차, 각 성분들의 합 또는 차, 각 성분들의 합 또는 차로서 이것을 표시를 해주고 계산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매그니튜드는 이제 절대값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절대값 표시를 한 겁니다. 보통 이건 스칼라 U, 보통 그냥 U로 표시하고, 이건 벡터 U로 표시한 겁니다. 벡터 U의 절대치는 어떻게? 각 성분의 제곱의 루트,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UX의 제곱 플러스 UI 제곱 플러스 UZ의 제곱에 이제 2분의 1승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니트 벡터를 사용해서 벡터를 나타내고, 또 벡터의 연산할 수 있고, 벡터의 절대치를 각 성분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나타내 준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보통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알아야 되는 거고, 컴포넌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X방향으로 유니트 벡터 I가 있고, Y방향으로 유니트 벡터 J가 있고, G방향으로 유니트 벡터 K가 있어서, 이 U벡터는 X성분이 일단 있을 거예요. 그렇죠? X성분이 UX가 있을 거고, 또 Y성분이 UY가 있을 거고, G성분이 UZ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바로 이 U벡터 끝점에 X좌표, Y좌표, G좌표가 되겠죠. 그걸 UX, UI, UZ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유니트 벡터로 표시해주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그럼 UX 성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이거는 이 벡터에다, U벡터에다가 I 벡터를 소위 투영을 해준다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X축에 갖는 성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U벡터하고 I벡터를 우리가 도트 프로덕트를 해줘요. 이 도트 프로덕트 설명이 아직 안 나와서 다음에 나오는데,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조금 의아해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도트 프로덕트를 해줘요. 그 뜻은 뭐냐면, 이렇게 도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건 한 벡터가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이쪽 방향으로, 네, 제가 손가락을 반대로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 벡터가, 어떤 벡터가, 다른 벡터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두 벡터가 좀 이상하나? 두 벡터가 이렇게 돌릴까요? 이렇게 벡터가 하나 있는데 벡터 하나가 또 주어졌어요. 그럼 먼저 벡터를 이 벡터에 투영을 시키면, 그러니까 이 벡터에 직각이 되도록 내리면 얼만큼이 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도트 프로덕트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X축으로 이 벡터가 얼만큼이나 되느냐, 그 성분이 얼마냐, UX를 묻는 거거든요. 그 UX는 바로 이 U벡터하고 그쪽의 유니트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로 주어진다. 그럼 Y축에 대해서는 UY는 이 벡터와 Y축 방향 유니트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로 주어준다. 그럼 Z방향 성분은, UZ는 이 벡터와 벡터 K, Z방향 유니트 벡터 K의 도트 프로덕트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UX, UI, UG를 구하면 어떤 벡터든지 이렇게 UXI,
플러스 UIJ 플러스 UGK 이렇게 되잖아요. 3차원에서는. 그런데 N차원이 됐다는 거예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N차원. 뭐 인피니트 차원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100차원. 그러면 그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U 벡터는 각각의 성분 곱하기 각각의 성분 벡터로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벡터든지 그 유니트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그렇죠? 유니트 벡터 곱하기 성분 한 거를 다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U1K1 더하기 U2K2 더하기 U3K3 더하기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뭐 생각나세요 혹시? 이런 게 있었죠. 우리가 매크롤린 시리즈 보게 되면 X의 N승으로, 그러니까 X의 0승, X의 1승, X의 2승, X의 3승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집합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성분으로 각각의 코에피션트가 있었죠. 그 코에피션트가 n 팩토리얼 분의 1 f의 n번 미분한 거에 0 그 값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것을 x의 0승, 1승, 2승, 3승, 4승 하는 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그 코에피션트 C1, C2, C3 곱해서 그 합으로서 매크롤린 시리즈가 그런 얘기였거든요.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얘기하면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오소고널 폴리노미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어떤 의미의 함수를 오소고널 폴리노미얼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코에피션트는 그래서 오소고널 폴리노미얼이 이제 정의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세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베이시스로 해서 다른 함수를 이렇게 expand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니까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 phi n이 이제 오소고널 폴리노미얼이면 알파 n, phi n 해서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벡터하고 이 시리즈 익스펜션하고 그 오소고널 폴리노미얼하고 이런 거 보면 다 유니트 벡터, 그리고 아까 그 x의 n승의 하는 거, x의 n승의 그 집합, 그리고 오소고널 폴리노미얼의 집합들이 다 뭐? 베이시스. 어떤 값을 나타내는 베이시스가 되죠. 그러면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할 때 알파 n 같은 이런 코에피션트들은 어떻게 얻어지냐면 다 이렇게 각각의 베이시스에 대한 프로젝션으로, 그러니까 이제 도트 프로덕트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물론 이제 그것이 도트 프로덕트의 개념이 뭐냐면 그 미분, n차 미분을 하고 n 팩토리얼로 나눈 거에 이제 값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베이시스하고 fx의 프로덕트라고 인테그럴을 해주죠, 보통. 예, 그렇게 됐어요. 그 웨이팅 팩터를 곱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알파 n을 결정하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화학 수학을 하는 전반적인 them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잘 해결하는 거. 그래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 개념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바로 프로덕트가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스케일러 프로덕트하고 벡터 프로덕트 두 가지로 하는데, 그 바로 이 도트 프로덕트, 여기 도트가 있기 때문에 도트 프로덕트라고 그러거든요. 스칼라 프로덕트인데, 그래서 이것은 정의하기를 U 절대치, V 절대치, 그렇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벡터가 두 개가 있으면 그 각 사이값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트 프로덕트라고 하고, 이것도 역시 뒤집어도 돼요. 그러니까 U.V는 V.U 같은 거다. 이제 이런 커뮤테이티브 오퍼레이션 할 수가 있는 거고, 유니트 벡터에 대해서는 같은 것끼리 하면 1이죠.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그 정의가 이거의 절대치는 유니트 벡터니까 1이고요. U.I, J.Z, K.K 했을 때 i의 절대치 1, i의 절대치 1, 그리고 각도는 없잖아요. 같은 거니까 0이죠. 코사인 제로가 1이니까 이 값이 1이 됩니다. 근데 크로스 프로덕트는 죄송합니다. 크로스 프로덕트는 딴 얘기예요. 다른 같지 않은 거, 오소고날 하다는 뜻이 바로 그거였어요. I.J, J.I, J.I.K, 뭐 K.I 이런 거 전부 다 J.K 이런 각각은 다른 유니트 벡터는 다 전부 다 직교하잖아요. 직교 좌표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각도가 90도입니다. 코사인 90은 제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성질을 우리가 오소고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소고널리티, 또 이렇게 노멀리티, 오소노멀한 것이 유니트 벡터의 성질이 되어 있고, 오소노멀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베이시스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얘기를 잠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말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u.v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전개시켜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컴포넌트의 곱에 합이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ux, vx 플러스 ui, vi 플러스 ug, vg 이렇게 되겠고, 그런데 같은 것끼리 더트 프로덕트라면 그럼 ux 곱하기 ux죠. 그래서 ux 스퀘어, ui 스퀘어, ug 스퀘어니까 이거 결국 뭐겠어요? u 스퀘어죠. 그래서 이것의 벡터 값의 그 매그니튜드의 스퀘어가 자기 셀프 프로덕트는 셀프 덧 프로덕트는 매그니튜드 스퀘어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프로덕트는 뭐겠습니까? 크로스 프로덕트. 왜 여기 크로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도트가 있으니까 도트 프로덕트고, 크로스가 있으니까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아까 도트가 있었던 건 스케일러 프로덕트, 벡터가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는 벡터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아요. 근데 이건 U 절대치, V 절대치, 약간 코사인 세타인데 이건 사인 세타예요. 근데 방향이 C라는 벡터가 있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것은 오른손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U 벡터에서 출발해서 V 벡터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U 벡터가 있었어요. V 벡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U 벡터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U 벡터 방향이 이 방향이죠. 이 방향에서 출발해서 V 벡터로 돌렸을 때 오른손에 엄지가 올라가는, 돌렸을 때 엄지가 올라가는 그 방향으로 이 벡터의 방향이 결정돼. 이게 C 벡터가 이걸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U 크로스 V, U 벡터 크로스 V 벡터의 방향은 바로 이 방향이 된다는 거. 그 C는 그 방향의 유니트 벡터. 값은 U 절대치, V 절대치 곱하기 사인 세타 값을 갚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를 정의하는 방식이 되겠고, 그런데 이거는 커뮤테이티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non computative. 왜냐하면 이게 UV 크로스 올라갔죠. 만약에 VU 크로스 하면 밑으로 가요. 방향이 반대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U 크로스 V는 마이너스 V 크로스 U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유니트 벡터 사이에 크로스 프로덕트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I 크로스 I는 뭐겠어요? J 크로스 J, K 크로스 K는 1절대치, 1절대치. 괜찮습니다. C란 방향이 있었고, 근데 사인 제로거든요. 이건 제로예요. 그러니까, 셀프 크로스 프로덕트는 0이다. I 크로스 J는 마이너스 J 크로스 I가 되죠. 이건 이제 뒤집어 썼으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썼으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 I 11이고요. K 방향에다가 사인 90도는 사인 90도이 1이에요. 그래서 K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IJK는 그렇죠. 그냥 그렇죠. 똑같아요. 그냥 X 방향, Y 방향 올라가는 거 J 방향으로 해서 유니트 벡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JK는 I가 나오겠고 KI는 J가 나오겠고 그렇게 유니트 벡터 사이에 크로스 프로덕트는 그렇게 결정이 되고, 그런데 컴포넌트 했을 때 그 멀티플리케이션 어떻게 하냐, U 크로스 V 하게 되면요, 사실은 이거는 그 유니트 벡터 갖고 계산을 하면 이게 나오는데, UI 이게 I가 사실은 원래 UXI였던 벡터죠. 근데 그 방향 성분은 뭐가, 이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했을 때는 YJ에 대해서만 돼요. 그래서 UI UVG 마이너스 UGVY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J에 대해서는 이렇게 Y가 빠지고 XG로, K에 대해서는 G가 빠지고 XY 같고 이렇게 돼요. 요것을 아직 매트릭스가 안 나왔어요. 매트릭스가 17장인가가 돼요. 아니 16장? 15장? 15, 16, 17, 18 17장에서 매트릭스가 나와요. 그런데 매트릭스 아직 안 나왔지만, 사실 이건 디터미넌트죠. 디터미넌트 안 나왔지만 이렇게 되는 계산할 땐 이거 곱하기 이 디터미넌트거든요. 그것이 UYVJ 마이너스 UZVI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계산이 돼요. 바로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런 디터미넌트로 나타낼 수가 있고, I 벡터, J 벡터, K 벡터, UX, UI, UG, VX, VY, VG 이렇게 써줘서 이것으로써 이거의 이건 벡터거든요. 벡터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벡터 프로덕트를 성분으로부터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벡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일단 이것으로서 면적이 구해져요. 어떻게 가냐면 U 벡터, V 벡터가 있잖아요. U 벡터, V 벡터는 그 크로스 프로덕트의 절대치가 이것의 면적이 됩니다. 뭐 생각해 보면 일단 V 벡터
V라고 하는 양이 있으면 매그니튜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높이가 되고요. 그렇죠? 사인 세타 높이가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걸 잘라다 여기다 붙이면 이게 그냥 정사각형이 되죠.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한 거하고 똑같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U 벡터 절대치의 사인 세타 곱하기 V 벡터 절대치 곱하기 사인 세타 높이 됐죠. 곱하기 U 벡터 하게 되면 U 벡터의 절대치 하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U 벡터 절대치, V 벡터 절대치, 사인 세타가 됐잖아요. 같은 양인데 이제 그땐 방향이 있으니까 절대치를 취해주면 바로 그냥 그 방향성은 없어지고 벡터가 아니라 절대치 있으니까 값만 얘기하는 거죠. 매그니튜드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이 면적이 된다.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 면적은 벡터로 연결이 되니까 U 크로스 V 절대치, 그러니까 U 절대치, V 절대치,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지금 면적했으니까 최적은 부피는 여기가 도트 프로덕트가 있어야 돼요. 여기가 도트 프로덕트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찍히질 않은데 제가 갖다가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뭘 한번 딱 찍어주면 도트 프로덕트가 있어요. 이렇게 도트 프로덕트, 이상하게 좀 폰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도트 프로덕트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도트 프로덕트가 있어서 일단 V 벡터, W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것은 뭡니까? 그 절대치가 면적이죠. 면적에다가 뭘 곱해요? U 벡터의 높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이 각도가 시타가 되면 이것이 코사인 세타죠. 도트 프로덕트는 코사인 세타예요. 아까 봤었죠? U 절대치, V 크로스 W의 절대치,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나오는 거죠. 높이가 나오게 되면 밑면적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바로 그 최적 V가 되고, 아까 여기 봤을 때 이것만 했을 때는 V 성분, W 성분하고 IJK가 있으니까 도트 프로덕트는 UX, UI, UZ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건 디터미넌트이기 때문에 값이 있어요. 값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V고 결정이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벡터를 알면은 면적을 알 수 있고 부피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물리량에서 다루는 게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각운동량. 그래서 그것이 이것도 벡터인데 스몰 l의 벡터는 R 크로스 P로, 그러니까 R은 위치 벡터, P는 운동량 벡터죠. 주어지고 그 성분으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른손 법칙으로 R에서 P로 돌아갈 때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각운동량 벡터가 잡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안 하고 있는데, 면적이라든지 최적이라든지 부피라든지 각운동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벡터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벡터 어플리케이션이 되고 벡터에 대해서 캘큘러스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파티클에 차지가 있어요. 차지가 Q인 파티클에 포스가 힘이 들어가는데, 어떤 힘이 들어가냐면은 마그네틱 필드예요. 그것이 이제 크기가 B이고, 그리고 이제 이 마그네틱 필드에 필드 B가 있는데, 그 마그네틱 필드 안을 어떤 속도로 차지 Q가 지나가는 거죠. 속도로 지나간다는 건, 속도는 방향과 크기가, 스피드가 있는, 그 디렉션과 스피드가 있는 게 속도 벡터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랬을 때 이 모션이 마그네틱 필드가 Z축 방향 K, 그렇죠? K가 있으니까 Z축 방향으로 되어 있고 그 크기가 B. 여기도 물론 B 둘 다 B로 읽어야 되지만 이거는 그냥 값이고 이것은 뭐라고나 벡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B는 이제 크기가 일정한 마그네틱 필드 자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는 MA예요. M은 질량이고 A에 해당하는 것이 dVdt죠. 이렇게 해서 미분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F는 어떻게 되냐면 F 자체는 지금 QV 이렇게 주어져. QV 크로스 B로 주어집니다. 그렇죠? 이 크로스 프로덕트가 나오네요. QV 크로스 B인데 이렇게 보면은
ij 이 벡터의 이 벡터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디터미넌트로 ijk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로 ijk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v가 vx, vy, vz인데 q가 있었으니까 qvx, qvy, qvz가 됐고 다음에 이 b 벡터는 지금 k 방향 성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x 방향 성분, y 방향 성분은 제로고 k 방향 성분 b만 적어준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전개하면 i에 대해서는 요 디터미넌트를 가져가죠. 근데 요 디터미넌트 보면 이거는 0이 되고 이쪽 방향만 있어요. 그래서 q, vy, b, i 됐고 그다음에 j에 대해서 해주게 되면 이걸 크로스를 없애고 이 QVX, QVG, B 제로만이거든요. 그럴 때 이 프로덕트만 남는데 이것은 여기서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래서 마이너스 QVX,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K 방향을 하려고 봤더니 00이 있죠. 그래서 이거 0 곱하기 0 곱해주니까 0 빼기 0이 되니까 없어요. 그래서 K 성분 없습니다. 그래서 I 성분과 J, X 방향의 이런 속도 Y방향의 이런 힘이 가해지는 그런 방정식,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자, 이걸 풀면 돼요. 이걸 풀면 되는데 이게 보면 지금 그래도 VG는 없어요. VG가 없다는 거는 이게 컨스탄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풀어보면 여기서 운동 방정식 여기서 VX, VY, VG가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M, DV, X, DT, M, DVX, DT 이것이 I에 있는 거죠. 여기서 Q, VY, B 그 다음에 M, DVY, DT 이것은 두 번째 있는 거죠. 마이너스 하고 M 곱하기 QVXB 했어요. M이 여기 있었네요. 그럼 이쪽으로 예. 그렇게 됐고 다음에 세 번째 성분 M, DVG, DT는 0이에요. 예, 여기 플러스 K0가 있는 거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여기서 플러스 K0가 있거든요. 예,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운동 방정식, VX에 대한 운동 방정식 하나, VY에 대한 방정식 하나, VG에 대한 방정식 하나. 자, 이거 미분 방정식이니까 쉽게, 뭐 이거 다 1차 미분이니까 쉽게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풀려면서 약간 정리를 해주는데, 이게 일단 이런 양을 결정을 해요. 오메가라고 하는 각속도라고 하는 걸 n분의 qv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게 m이 이쪽으로 나가서 qv가 되니까 오메가로 빠지죠. n분의 q 곱하기 v. 그래서 vy가만 남고 그래서 dvx dt는 오메가 qv 오메가 vy. dvy dt는 마이너스 오메가 vx예요. 다음에 이것은 m으로 나눠줘봐야 0이니까 dvg dt는 0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각각 풀 수가 있어요. 푸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잘 보세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이걸 t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요. 이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d제곱 dvx dt니까 d제곱 vx dt제곱이 되죠. 이쪽도 한번 미분해야 되죠. 여기 미분하면 여기도 미분. 그래서 오메가 dvi dt예요. 그럼 dvi dt가 마이너스 오메가 vx죠. 그래서 이쪽에서 오메가 dvi dt니까 이게 그렇죠? 미분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dt가 dvi dt가 vx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vx가 되네요. 그럼 이쪽으로 넘겨주니까 오메가 제곱 vx가 되고 이퀄 제로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d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d제곱 vy dt제곱은 이거 미분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vx 이거 미분한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넣어주면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플러스 오메가 제곱 vy 제곱이 돼요. 이건 이건 그대로 자기 방정식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걸 풀어주면 이거 보면은 많이 봤던 거죠.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 나왔고. 그래서 일반식으로 vx는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게 상수 곱하기 작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일반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vi도 c 이게 상수는 달라요.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t 사인 오메가 t 해서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0이니까 해봐야 상수가 나오는데 그 상수를 v0g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vg는 이렇게 구했고요.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a, b, c, d 값을 우리가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해주는데 결정을 해주는 것이 일단 어떻게 해서 구해주냐 하면은 일단
처음에 t equal 0에서 그러면 초기 속도가 있었겠죠. vx0가 나오겠죠. 그럼 t0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0는 1이에요. 사인 0는 여기 t 대신 0, 이건 0이죠. 없어져. 그러니까 vx는 vx0는 a죠. 그렇죠? a예요.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도 0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0 없어지고, 사인 0, 아니죠. 사인 0가 없어지고, 코사인 0가 1이니까 c가 남죠. 그래서, 아닌가요? 0를 집어넣어주면 코사인 0는 1,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c는 어떻게, 0를 집어넣으면은 코사인 0는 0, 1. 사인 0가 0. 그래서 여기서도 C0가, C가 VY0예요. 그래서 C가 VY0고 A가 VX0였다는 건 여기서 0를 집어넣어서 나오게 된 결과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한식만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걸 사용하면 Vx를 T로 미분하죠. 이걸 T로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그러니까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되죠. 그런데 그것이 오메가 곱하기 VY하고 같아요. 그럼 오메가 C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오메가 D 사인 오메가 T 그렇게 돼요. 자, 그럼 거기서 보면 역시 제로를 집어넣으면 사인 붙은 건 다 없어지죠. 그렇죠? 그럼 C가 남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사인 붙은 거 이쪽 게 없어지고 B가 남겠죠. 그래서 B하고 C하고 같게 오메가하고 나머지 오메가는 없어지고 양쪽이 똑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B하고 C하고 같은 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거 미분하면은 A가 마이너스 D하고 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A하고 마이너스 D하고 이퀄이고 V0X, 그리고 B하고 C하고 이퀄이고 V0Y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A, B, C, D를 결정을 했어요. 값을. 그래서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Vx는 V0X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V0Y 사인 오메가 T, Vy는 V0Y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V0X 사인 오메가 T, 그리고 Vg는 V0Z, 이건 이제 상수니까 계속해서 일정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아까 거 이제 지우고 다시 여기서부터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V0에 대해서 식이 그렇게 나왔으면 Vx는 뭐냐면 dx dt예요. Vy는 dy dt예요. Vg는 dg dt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Vx, Vy, Vg 결정한 것을 가지고 이제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g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이거의 트래젝토리, 그 시간에 따른 좌표 변화가 어떻게 되냐, 그걸 하려니까 시간에 따른 좌표 변화에 대한 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도를 구한 거죠. 각각 속도 성분을 구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풀어주게 되면 이거는 지금 t에 대해서 적분해주고 t에 대해서 적분해주고 t에서 적분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적분하는 것을 봤는데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선 x에 대해서 이걸 풀었어요. 이걸 풀어놓은 것이 여기 있고 y 풀어놓은 것이 있고, 이거 이제 미분 방정식이니까 그냥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적분하면, 그냥 여기는 지금 이쪽에 x만의 함수고 이쪽에 t만의 함수고, 이것도 y만의 함수고 t만의 함수고 g만의 함수고, 뭐 사실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t만의 함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 적분을 해준 거고, 그래서 적분해 주니까 일단 이쪽에 x0에서부터 xt까지 적분했는데 x0 이쪽으로 넘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적분을 하니까 이쪽에서 코사인 오메가 t였는데 적분하면 오메가 분의 1 v0x는 남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하니까 사인 오메가 t죠. 그래서 사인 오메가 t 됐고, 근데 0 사인 오메가 t니까 그 사인 0 사인 오메가 t가 됐고, 그 다음에 t 대신 0 집어넣으니까 제로니까 안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이건 사인 오메가 t가 됐으니까 오메가 분의 1 코사인 오메가 t인데 마이너스 붙어서 올라갔죠. 그래서 t가 됐을 땐 이거 값이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이게 1이 되면서 빼준 값이니까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잘 정리하니까 이렇게 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분하게 되면은, 이걸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걸 적분하면 그냥 V0
t가 나오겠죠. 예, G제곱, 그래서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X 코디네이트, Y 코디네이트, J 코디네이트를 T의 함수로 나타내주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서 유도가 됐고, 그 식을 보게 되면, XYG를 이제 한꺼번에 묶어 써줘야 되죠. 묶어 써주게 되니까,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요거를 요쪽으로 옮겨놓고, 요거를 요 두 항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해서 제곱을 해주면, 이거의 제곱이 되면서, 이거의 제곱에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그러니까 크로스, 이 합을 제곱을 시켜주면, 이제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1이 되니까 남는 게 오메가 제곱분의 v0 x의 제곱 플러스 v0 y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 운동 방정,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코오디네이트의 함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나선형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어떻게 쭉 이렇게 원운동을 하지만, 이거 원운동이거든요. 그런데 Z방향 성분이 있어가지고 컨스탄트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그런 트레젝토리가 되겠다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그 NMR 할 적에 스핀 벡터가 있어요. 스핀 벡터가 자기장을 걸어주면 프리세싱, 이렇게 프리세싱 한다거든요. 그때 프리퀀시가 라마 프리퀀시라고 그래요. 이제 나중에 이제 스펙트로스코피, 뉴클리어 마그네틱 스펙트로스코피 할 적에 보면, 근데 레디어스 오브 자이레이션은, 이것은 여기서 본 대로 이거에 제곱근을 붙이는 겁니다. 오메가분의 v0 x의 제곱, v0 y의 제곱의 2분의 1승 한 것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qv분의, 아까 이 오메가가 m분의 qv로 정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밑에 있으니까 qb분의 m, 그리고 요건 이제 v0 제곱의 스퀘어니까 v0g가 0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됐고, 그다음에 이 프리퀀시를 우리가 라마 이게 이제 1초에 몇 번 도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라마 프리퀀시라고도 하고, 이제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 이 팔을 제너레이트 하거든요. 그 라마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그것이 오메가예요. 그것이 m 여기 팔이 아닙니다. m분의 qb,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의가 됐어요. 자, 그렇게 정의가 됐고, 다음에 이제 벡터 캘큘러스인데, 이 벡터도 양이기 때문에 미분 적분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까 본 대로 뉴턴 이퀘이션은 뭐 F equal ma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보통 P가 운동량이고 그게 M 곱하기 V잖아요. MV. 그래서 이것도 벡터가 돼요. 그래서 F는 dP, T, dt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이건 dpx, dpy, dpg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ijk로 나타낼 수가 있었고, 사실 이것은 m 곱하기 dv죠. dp가 p가 m 곱하기 v니까 이렇게 나타냈고, 이 v는 drdt니까 m d제곱 r dt. 다 이게 이제 f equal ma라고 여러분 알고 있었던 방식을 벡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벡터 캘큘러스를 할 적에 오퍼레이터들이 있어요.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레이디언트 오퍼레이터입니다. 이 그레이디언트 오퍼레이터는 델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있는 이거 뭐 삼각형 델타 거꾸로 쓴 거. 그렇지만 일단 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델 f of xyz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그레이디언트라고 그래요. gradient. 약자로 그래드만 써도 됩니다. 그래서 델 f 써도 되고 그래드 f 써도 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미분의 x 성분, 미분의 y 성분, 미분의 z 성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x방향 성분 df x방향 성분 dt, df y방향 성분 dt, df z방향 성분 dt 이겁니다. 제가 여기다 첨자를 빠뜨렸어요. 이게 아마 책에는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예, x 요거 y 요거 Z 있는 겁니다. 예, 여기 X가 좀 정직하게 쓸 걸 그랬네요. 예. 자, 그렇게 써요. 자, 그래서 이것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그레이디언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레이디언트가 많이 나타나요. 그 diffusion law, fixed law of diffusion에 있었고, 그게 봤을 때
그 플럭스, 그러니까 솔루트가 이동하는 플럭스를 나타낼 때 그게 컨센트레이션의 그레이디언트에 비례하죠. 그 비례상수가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D 델 C XYZT로 나타낸다. 그리고 풀이에 했지만 이게 사실 히트 디퓨전에 관한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히터 플럭스는 그레이디언트, 템퍼러처 그레이디언트, 그쵸? 템퍼러처 그레이디언트에 따라서 열이 전달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람다가 디퓨전, 역시 히트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되겠고, T는 XYZ 위치와 T의 함수로 주어졌다. 근데 포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포스는 여기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뭐 입에 붙여서 얘기하는 게 네거티브 그레이디언트 포텐셜이 포스다. 포텐셜 에너지를 그레이디언트를 하고 네거티브 붙인 거 우리 포스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엘렉트릭 필드가 엘렉트릭 포텐셜이 주어졌을 때 phi XYZ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그레이디언트 마이너스 붙이면 그게 엘렉트릭 필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소스가 있어요. 소스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제 필드 방향이 그레이디언트 방향에 따릅니다. 여기서 보이는 거 우리는 등고선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원우드인데 그것이 이제 equal force line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것을 레벨 커브라고 영어에서는 얘기했네요. 등고선을. 예. 그래서 레벨 커브의 수직으로 그 자기력선, 이게 자기장이라면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함수의 그레이디언트는 여기 각각의 이퀄 매그니튜드 라인 레벨 커브의 수직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직으로 들어가니까 가장 빨리 내려가는 길 스티피스트 데센트 방향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저점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따라간다. 다시 말해서 그 레벨 커브의 수직으로 진행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너무 좀 지저분해진 것 같아요. 예, 지저분해진 것 같고 우리가 이거를 조금 다시 해서 다음 슬라이드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레이디언트 벡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델 너트 프로덕트예요. 그럼 뭘까요? 델 자체가 벡터예요. 도트 벡터는 뭡니까? 이건 스칼라예요.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 다이버전스 A 벡터는 그냥 이러한 미분들의 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 다이버전스 델이 뭐였어요? ddx 플러스 ddy 플러스 ddz죠. ijk 방향으로. 그러니까 성분이 A의 성분이 ax, ay, ag니까 각 성분을 미분한 거의 합으로 되는 걸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델은요. 이건 델 스퀘어라고 읽어요. 델 스퀘어. 이건 사실은 이거 도트 프로덕트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ddx의 두 번, ddx 두 번이니까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x 스퀘어, 그리고 플러스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y 스퀘어, 플러스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z 스퀘어를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어떻게 읽어요? 델 스퀘어라고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다급하게 오긴 했는데, 자, 제13장 벡터 강의를 우리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